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의 중재안이 공개됐습니다. 중재를 약속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몇 번이나 결정을 미룬 끝에 발표한 건데 갈등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5호선 노선 갈등의 쟁점이었던 검단 구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중재안에서는 두 개 역을 지납니다. 이른바 101역과 102역으로 불리던 정거장입니다. 여기에 기존 불로역 대신 감정역이 포함됐습니다. 협의 난항 속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갑자기 떠오른 감정역 정차가 현실화된 겁니다. 대광위는 이번 결정에 이용 수요나 환승,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경제성은 각 지자체 요구안보다 더 높았다며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확정에도 나머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포시가 5호선 직선 연장 조건으로 서울시와 합의한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전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대광위는 일단 건폐장 문제에 대해선 김포, 인천 공동부담이라는 강수를 뒀습니다. 하지만 양 지자체가 이를 그대로 수용할지가 관건입니다. 주민 갈등도 변수입니다. 길어진 싸움 탓에 중재안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분위기지만 이번 발표에서 빠진 불로역과 원당역이 불씨입니다. 한편 대광위는 다음 달까지 각 지자체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이번 중재안을 반영하겠다는 방침. 차일피일 미루다 끝내 꺼낸 중재안이 묵은 갈등을 풀 마지막 열쇠가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새해 은평구의 구정 운영 방향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는 신년 인사회가 지난 17일 은평구청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은평구는 올해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손성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은평 지역 각계각층 인사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주민들의 새해 소망을 응원하며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김희경 은평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구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매서운 경기 한파가 불어닥쳤고 국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일이 가장 시급했기에 올해 구정 목표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은평으로 삼았습니다. 은평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장애인을 지원하고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정책 추진에 집중합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과 관내에 조성될 취업사관학교를 주축으로 하여 청년의 역량을 키우고 이를 일자리로 연결하겠습니다. 장애인 올인원 사업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도울 것입니다. 경로당 운영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서울 지역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90만 가구. 김 구청장은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고 황토길 등 지역 주민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공간을 확대한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개통과 서부선 도시철도 착공 등 교통망의 변화도 예고돼 있습니다. 찾아오고 싶은 도시의 핵심은 교통입니다. 수건 사업이었던 GTX-A는 올해 드디어 회속 질주를 시작합니다. 통일로 우회도로와 서부선 도시철도도 연내 착공하여 사통팔달 도시를 이룩해 내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문화도시 은평이라는 큰 그림도 그리고 있습니다. 진관포럼과 지난해 은평으로 무대를 옮긴 서울국제 어린이 영화제를 은평의 대표 문화 콘텐츠로 완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진관포럼은 이제 명실상부한 국제 행사로 거듭납니다. 서울국제 어린이 영화제는 전 세계 어린이 축제가 될 것입니다. 인선 8기 3년차를 맞아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구정을 구정 목표로 내건 은평구. 약속대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성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양천구가 다음 달 1일부터 이틀간 양천공원에서 설맞이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이번 장터에는 자매결연지인 인천 강화군과 충남 부여군 등 전국 39개 지자체에서 59개 농가가 참여하는데요. 직거래 장터에서 소비자들은 제철 과일과 한우 등 품질이 검증된 우수한 지역 특산물과 명절 용품 등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는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양천사랑복지재단과 푸드뱅크 등에 기부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합니다. 양천구가 축산물 취급업소 50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벌입니다. 양천구는 육류 소비가 많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위생점검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점검반은 목동 깨비시장과 경창시장 등 주요 전통시장의 정육점과 대형마트 육류 코너와 같은 소비자 구매가 많은 50곳을 선정해 위생 상태와 부정 축산물 유통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중대한 불법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다음 주 27일부터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서울 지역 지하철과 버스, 공공자전거까지 다양한 교통수단을 한 달에 6만 5천 원으로 이용할 수 있어 교통비 절감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의 대중교통 할인 정책 준비 상황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관성 기자, 서울시가 다음 주 기후동행카드 운영을 시작하죠? 네. 오는 27일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23일부터 사전 판매를 시작합니다. 네. 지난해 서울시가 출시 계획을 발표한 뒤에 경기도와 인천시까지 서로 다른 대중교통 비용 할인 정책을 예고하면서 대중교통 정책 경쟁에 이미 불이 붙은 상황입니다. 네. 지자체들이 잇따른 할인 정책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기대가 큰 상황인데요. 지하철과 버스, 공공자전거까지 한 달에 6만 5천 원에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가 일단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경기도는 서울시와 다른 할인 정책으로 더 경기 패스 출시를 예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더 경기 패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경기도는 이제 국토교통부의 K패스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위에 경기도민들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의 더 경기 패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정부가 당초 원래는 올해 7월부터 K패스 도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K패스 사업을 5월로 앞당기면서 더 경기 패스도 같은 시기에 할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앞당겨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르면 5월부터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부터 수도권 이용자들의 대중교통 할인 정책이 더 늘어난 셈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서로 비교해보고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동행카드와 더 경기 패스, 두 정책의 주요 내용도 비교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경기도의 더 경기 패스의 가장 큰 차이는 먼저 이용수단의 범위입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이제 서울 지역 내 지하철과 버스, 또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 중 신분당선은 제외하고요. 또 서울을 벗어난 구간이 포함되어 있는 지하철 노선의 경우에 타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하차하면 적용이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포 시민들도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를 도시철도를 탈 때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당장 27일부터는 서울에서 퇴근하는 길에 이용할 수 있고 출근하는 경우에는 오는 4월부터 김포 도시철도를 탈 때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경기 패스는 전국 광역버스와 또 신분당선을 포함한 대중교통과 GTX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예고한 K패스와 환급 형태가 같은데 경기도민에게 추가 환급하는 형태입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어떻게 또 얼마나 교통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가인데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기후동행 카드는 이제 6만 2천 원, 한 달에 6만 2천 원짜리 월 정액권으로 서울 시내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제 3천 원을 더 주고 사야 합니다. 더 경기 패스는 정부의 K패스보다 경기도민 환급 범위를 좀 확대한 경우입니다. 정부는 전국 지하철과 버스, GTX를 이용한 일반 국민들에게 한 달 이용료 중 20%를 환급할 계획인데요. 19세에서 34세를 청년으로 볼 때 30%를 환급하고 또 저소득층의 53%까지 환급할 계획입니다. 더 경기 패스는 청년층의 범위를 34세에서 39세까지 늘렸습니다. 또 K패스가 월 60회 한도를 둔 것과 달리 이 한도를 없애서 많이 쓴 만큼 더 많이 환급받도록 한 구조입니다. 네,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지 아니면 광역버스나 시내버스를 주로 이용하는지 이렇게 개인별로 이용 행태를 살펴보고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시도 대중교통 할인 정책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어떤가요? 아직 윤곽이 나오지 않았나요? 예, 인천시는 이제 정부의 K패스 환급 형태를 이어서 인천형 K패스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네. 또 광역버스의 경우 서울시 기후동행 카드에 참여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는데요. 더 구체적인 윤곽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설이 지나고 서울시와의 협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또 본격화되면 윤곽이 조금씩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와 정부 또 경기도가 이제 올 상반기에 할인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도 올 상반기 중에는 인천형 K패스의 윤곽과 도입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르고 대상자도 늘어납니다. 서울시가 18일 올해부터 개정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운데 기준이 맞지 않아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시민에게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14.4%, 2인 가구 기준 13.7% 오릅니다.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47%에서 48% 이하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소득이 106만 9,645원 이하인 경우 월 최대 35만 6,551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이번 달부터 즉시 시행되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정부로 이송된 가운데 종교와 시민, 농민 등 658개 시민사회단체가 법률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를 대통령께 건의한 국민의힘을 비판했는데요. 또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공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태원 참사의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야말로 재발 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658개 각계 단체 대표가 연명해 유가족들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며 국가 존재의 이유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12.9 이태원 참사 159명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진상규명 특별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 서울시가 보람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보람 일자리는 퇴직이나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서울시는 19일부터 학교 안전, 장애인 지원 분야에서 1,000여 명을 모집한 뒤 3월에 교육, 지역복지, 문화 분야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신청 자격은 서울에 살거나 사업장 주소가 서울인 40세에서 67세 시민입니다. 보람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매달 56만 2,020원의 활동비를 받게 됩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식용 금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개식용 금지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섭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이 개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개식용 종식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이 골자인데요. 서울시장이 개식용 종식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폐업 또는 업종을 바꾸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다음 달 20일부터 진행되는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